할머니, 이런 국물 누가 먹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허름한 골목의 작은 천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국밥 한 그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꺼져가던 불빛이 다시 켜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복이 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낡은 천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천은 이미 빗물에 젖어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오래된 테이프로 붙여놓은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붉은 네온사인은 몇 글자가 나가서 은희포차라는 이름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 안에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허리는 이미 구불대로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과 검버섯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화덕 위에 국통을 올려놓았다. 물이라 부를 만큼 맑은 국물에서 김이 힘없이 피어올랐다. 이 골목은 한때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회사원들, 대학생들, 퇴근 후 한 잔 기울이러 몰려들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모퉁이에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섰고 길 건너에는 새로 생긴 이자카야가 불빛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깨끗하고 세련된 곳으로 몰려갔다. 할머니의 포장마차 앞은 늘 비어 있었다. 몇몇 젊은이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그들은 포장마차를 흘끗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야, 아직도 저 집 하네. 장사 안 되는데 버틴다, 버텨. 할머니, 이제 접으셔야지. 이런데 누가 와? 웃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천막 안으로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국자를 들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맥이 풀려 있었다. 잠시 후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젖은 우산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지고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줌마, 국밥 하나. 할머니는 말없이 그릇을 꺼냈다. 국물은 옅었고 건더기는 변변치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습관대로 담아냈다. 남자의 앞에 그릇이 놓였다. 남자는 한 숟갈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에이, 이게 국밥이야? 그냥 물이지. 이딴 걸 누가 먹냐? 그는 숟가락을 그릇에 탁 놓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남겨진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마저도 쓸쓸해 보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다. 표정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체념만이 깊게 깔려 있었다. 시계는 9시를 가리켰다. 천막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바람은 천막을 때리며 흔들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하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었다. 길 건너 새로 생긴 가게에서는 환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천막 안에는 노부인의 그림자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초라하고 쓸쓸한 천막 속에서 곧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한 그릇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비가 그쳤다. 그러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골목 바닥은 빗물을 잔뜩 머금은 채 검푸른 반짝임을 띠고 있었다. 그 위로 노부인의 낡은 카트가 덜컹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울렸다. 삐걱이는 쇳소리는 아직 조용한 새벽을 쓸쓸하게 흔들었다. 노부인의 손목은 오래된 관절염처럼 뻣뻣하고 저릿저릿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오늘도 장을 보지 않으면
천막에 올릴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축 늘어진 어깨를 고추 세우려 했지만 무게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시장은 새벽부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상인들이 큰 목소리로 가격을 외쳤고 사람들은 바구니를 들고 오가며 채소와 생선을 골랐다. 젖은 신문지 냄새와 생강, 갓 잘린 미나리 향이 공기 속에 뒤섞여 비릿하면서도 푸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활기 속에서 노부인의 발걸음은 다른 리듬을 가졌다. 그녀는 가장 싼 자리만을 골라섰다. 눈에 들어온 건 멍이 시커멓게 든 무, 잎이 누렇게 바랜 배추, 줄기가 부러진 파였다. 손에 쥔 동전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그 몇잎으로는 신선한 채소를 살 수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손을 뻗자 옆 매대의 상인이 툭 내뱉듯 말했다. 할머니, 이젠 그만두지 그래요. 누가 포장마차 와요? 다들 새가게 가잖아요. 노부인은 말없이 시든 배추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귀를 스치고 지나간 말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울렸다. 잠시 뒤 다른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소곤거림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리게끔 흘렸다. 저분, 자식도 안 본다잖아. 얼마나 억세게 굴었으면. 그러니 저렇게 혼자 나와 고생하지. 음식도 성의 없다고 하던데. 노부인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등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에서 작은 떨림만이 스쳤다. 반박할 기운도 설명할 마음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버린, 그러나 결코 덜 아프지 않은 말들이었으니까. 천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카트 바퀴는 무릉덩이를 지나며 거칠게 흔들렸고 그 소리가 허전한 새벽 공기를 찢었다. 머릿속에서는 시장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자식, 성의 없는 음식, 그만두라는 권고.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 돌처럼 가라앉았다. 천막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침 해가 옅게 골목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낡은 천막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구석에는 빗방울이 아직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막을 당겨 올렸다. 오래 묵은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화덕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골목에 낯선 차량이 멈춰섰다. 구청 단속 차량이었다. 형광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내리더니 무심한 눈빛으로 천막을 훑어보았다. 천막이 보도로 나왔네요. 다음 주까지 정리 안 하시면 과태료입니다. 가스호스도 오래됐어요. 바로 교체하세요. 노부인은 말없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 글자는 희미했지만 그 속의 압박은 무겁고 뚜렷했다. 다음 주까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음 주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요원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메모를 적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갔다. 차의 뒷불빛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자 천막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점심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다. 낡은 액정에 뜬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병원 예약은 하셨어요? 지난번처럼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가게는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요즘 누가 포장마차 가나요? 어머니, 몸도 힘드시잖아요.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가슴에 남은 건 차가운 권유였다. 잠시 입을 떼려 했지만 말은 목구멍에서 막혀나가지 않았다. 통화는 짧게 끝났고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자 천막 안에는 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노부인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숨이 손바닥 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이미 말라버린 샘처럼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골목은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건너편 새로 생긴 가게는 환한 불빛을 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웃음소리, 음악, 술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이어졌다. 그곳은 활기찼다. 반면 이 천막 앞은 한산했다. 몇 명의 젊은이가 지나가다 멈췄다. 휴대전화 카메라 불빛이 반짝이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여기 아직도 하네. 찍어서 올리면 재미있겠다. 제목은 뭐로 할까? 망해가는 포장마차? 이런데 누가 와? 이제 접으셔야지. 웃음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잔향은 오래 남았다. 노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국통 위에서 국자를 휘젓던 손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국물 위로 김이 잠시 피어올랐다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이 깊었다. 건너편 가게의 환호는 끊이지 않았다. 환한 불빛과 활기찬 음악은 골목 전체를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이 천막 안은 조용했다. 화덕 위 불꽃은 작은 숨결처럼 깜빡거릴 뿐이었다. 노부인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스밸브를 잠그고 간판 불빛을 껐다. 골목의 어둠은 한층 짙어졌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굽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정말 이제 끝인가? 저녁 시간이 깊어가도 천막 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국통 위에 피어오르는 김은 희미했고 불꽃은 힘없이 흔들렸다. 그날 하루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몇 번의 조롱과 한두 명의 손님이 남기고 간 빈 그릇, 그리고 쓸쓸한 시간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노부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미동이 없었다. 바람이 천막을 스칠 때마다 낡은 천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 소리조차 이제는 익숙했다. 밖에서는 또다시 웃음소리가 흘러왔다. 길 건너 새로 생긴 가게 앞은 여전히 붐볐다. 그곳의 환한 조명과 대비되는 어두운 천막 안은 더 깊은 그늘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때였다. 천막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빗물에 젖은 구두가 바닥을 적시며 들어왔다. 낯선 젊은 회사원, 아직 양복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헐겁게 메어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땀과 비에 구겨져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구두 굽은 달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피곤과 허무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얼굴이었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손은 힘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노부인의 손이 멈췄다. 보통 같았으면 습관처럼 국자를 휘저어 건더기 몇 조각 얹고 대충 담아냈을 것이다. 아무런 정성도 아무런 의지도 없는 기계적인 동작. 그렇게만 해왔으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의 얼굴은 달랐다. 피로와 고단함이 깊이 새겨진 모습. 마치 오래전 보았던 아들의 얼굴과 겹쳐졌다.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가 혼자 몸부림치던 아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눈빛은 공허해져만 갔던 그때. 마지막으로 본 병실에서의 얼굴. 할머니는 순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두근거렸다. 손이 달라졌다. 국자는 깊숙이 국물 속을 파고들었다. 그동안은 표면만 떠서 내던 국물을 이번에는 바닥 깊이 눌러 숙성된 맛을 고스란히 끌어올렸다. 국물이 그릇으로 옮겨질 때 묵직한 향이 천막 안으로 퍼졌다. 고기도 아무렇게나 넣지 않았다. 칼날을 세워 결을 따라 얇게 썰어냈다. 비록 오래된 칼이었지만
손목은 정확한 각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고기 한 점 한 점을 국물 위에 올리자 그릇은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파는 곱게 다듬어 올렸다. 소금은 손끝으로 조심스레 조절했다. 손놀림은 늙고 굽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호하고 섬세했다. 마치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듯한 집중력이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젊은이 앞에 국밥이 놓였다.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천막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았다. 젊은이는 잠시 멍하니 국밥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국물이 입술에 닿는 순간 표정이 멈췄다. 눈이 커졌다. 숨이 막힌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이 맛 뭐죠? 이렇게 깊은 국물은 처음이에요. 천막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왔지만 이 작은 천막 안만큼은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 굽은 어깨 위로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이의 한마디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고 있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오래전의 주방을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소란스럽던 그 시절, 국자의 소리와 조리장의 발걸음, 웃음과 긴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던 꿈, 모두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 젊은이의 한마디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다. 무심히 흘려보낸 이 한 끼가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골목의 공기는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의 얼룩은 그대로였고 가로등 불빛은 웅덩이 위에서 또렷하지 못한 원을 그렸다. 낡은 천막은 바람을 받아 천천히 들썩였고 화덕 위의 불꽃은 익숙한 숨소리처럼 살짝 떨렸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국통 위로 피어오르는 김의 향, 그 속에 섞인 묵직한 깊이가 전날보다 한 뼘쯤 더 멀리 번져나가고 있었다. 어제의 젊은 회사원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다시 나타났다. 어깨는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빈 그릇을 벗삼아 겨우 버티던 눈동자에 오늘은 기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손을 비볐다. 그리고 아주 잠깐 천막 안을 둘러보는 눈길에서 소심한 안심이 스쳤다. 이따 어제 그 자리, 그 국물, 같은 안도감 같은 것. 어제처럼 국밥 하나 주세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놀림이 어제와 같았다. 깊은 곳에서 떠올린 국물을 그릇에 안치듯 옮기고 고기는 결을 따라 썰어 얹었다. 파는 얇게 그러나 너그러이. 소금은 손끝으로 한 번 아주 짧게. 어제가 실수처럼 흘러나온 본능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의식된 감각이었다. 똑같이. 그 마음속 다짐이 손끝의 각도를 정교하게 맞추고 있었다. 젊은이는 한 숟갈 뜨고는 눈을 감았다. 입천장을 누비는 뜨거움이 먼저 뒤이어 늦게 도착하는 깊이가 혀 뒤쪽에 단단히 걸렸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그 사이 천막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어제는 혼자였던 그가 오늘은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 왜 이렇게 허름한 데로 오자고 한 거야? 먹어보면 알아. 두 그릇의 김이 마주보고 흩어졌다. 새로운 동료는 처음엔 장난스레 숟가락을 돌리더니 한 입 후에는 고개를 들었다. 하품처럼 쉽게 튀어나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놀람은 크지 않았으나 진했다. 큰 감탄 대신 짧게 숨을 고르는 방식으로 표정을 바꿨다. 일상의 피로가 혀끝에서 잦아들고
머릿속 소음이 국물의 온도에 맞춰 낮아졌다. 이런 맛이 왜 여기 있지?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 김이 식어가는 속도, 손등에 맺힌 국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작은 원. 그런 것들이 천막 안의 시간에 다르게 표시를 새기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갔다. 떠나기 전 젊은 회사원은 아주 잠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덜 번거롭고 더 오래 남는 인사. 천막의 가장자리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인사는 작은 무게감을 남기고 골목으로 흩어졌다. 사흘째 되는 날 의자는 하나 더 채워졌다. 새로운 사람은 말을 아꼈다. 다만 먹는 속도가 고르고 그릇을 비우는 리듬이 정직했다. 넷째 날에는 처음 보는 얼굴 둘이 더 들어왔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는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촬영 버튼은 눌리지 않았다. 말 대신 눈빛으로 그냥 먹자라는 약속이 오갔다. 다섯째 날 빈 의자보다 찬 의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시끄럽지 않았다. 이곳의 국물은 소란보다 침묵과 어울렸고 환호 대신 숨을 골라주는 식의 위로를 제공했다. 입소문은 소리 없이 퍼졌다. 한 숟갈만 떠바로 시작해 내일 또 가자로 이어졌다. 채팅방에 말줄임표들이 늘어났고 점심시간에 지루한 농담을 대신해 간단한 지도, 핀 하나가 공유되었다. 리뷰 같은 글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지도, 핀의 빨간 점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 천막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바깥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건너편의 환한 가게는 여전히 북적였고 그곳의 간판은 오늘도 깊고 진한 국밥이라는 문구를 아낌없이 반짝였다. 노부인의 천막에는 간판도 문구도 사진도 없었다. 다만 김과 온도 그리고 익명에 가까운 안도감만이 있었다. 그건 광고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종류의 힘이었다. 그러나 모든 바람이 늘 부드럽지만은 않았다. 여섯째 날 밤 천막 앞에 서성이는 그림자 둘. 어둠 쪽에서 남몰래 시선을 던지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 그들은 화려한 가게 쪽을 한번, 이쪽 천막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훌쩍 던졌다. 여긴 뭐 요즘 뜬데 허름한 데가 낭만이라도 되나 보지. 한 번 털고 나면 조용해지지.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노부인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국물 표면에 작은 파문이 번졌다. 소용돌이는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파문의 흔적은 뚜껑 아래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늦게 국통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아둔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테이프 자국과 낡은 실이 교차한 상자. 노부인은 뚜껑을 열지 않았다. 대신 상자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고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었다. 손끝에 남은 종이의 건조한 감촉이 알 수 없는 결심처럼 미세하게 남았다. 입소문이 늘어날수록 천막은 조금 바빠졌다. 그러나 그 바쁨은 다른 가게의 그것과 달랐다. 줄이 생기지는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은 이들의 호흡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정돈되었다. 한 사람이 그릇을 비우고 나가면 문간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이 말없이 들어왔다. 질문은 적었고 대화는 짧았다. 어떤 이들은 작은 감사의 표시로 종이컵을 반듯하게 쌓아놓고 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릇의 방향을 가지런히 돌려놓았다. 천막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예의가 쌓였다. 그 무렵 작은 변화 하나가 더 생겼다. 칼날. 숫돌 위를 오가던 날이 조금 더 반듯해졌다. 노부인이 각도를 맞추는 손목의 습관이 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쉬익쉬익 마찰음이 고르게 박자를 새겼다. 칼끝이 팔을 더 곱게, 고기를 더 균일하게 만들었다. 조그만 차이가 국물 위에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 집 팔을 참 예쁘게 올리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예쁘다는 말, 이 천막에서는 거의 듣기 어려운 단어였다.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팔을 얻는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더 느려졌다. 꽃처럼 올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흩어지지 않게라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낯선 얼굴이 하나 더 찾았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눈매가 예민하고 손은 늘 메모를 잡는 버릇이 있어 보였다. 그는 메뉴를 묻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처럼 조용히 앉아 국밥을 기다렸다. 한 숟갈, 두 숟갈. 표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눈동자의 초점이 한 번 남쪽으로, 한 번 북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맛의 결을 읽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이었다. 그는 계산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가다 말고 천막 입구에서 한 번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얕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보였다.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그날 밤 젊은 회사원은 혼자 오지 않았다. 2명, 아니 3명이었다. 셋 중 하나는 전날의 중년 남자와 닮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앉았고 아까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온도, 속도, 리듬만으로 음식을 읽었다. 이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대신 그릇이, 김이, 손끝이 대화했다. 그러나 천막 바깥의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다. 구청에서 나간 단속 공문은 약속처럼 다시 도착했다. 다음 주까지. 붉은 줄 위에 적힌 일정은 변하지 않았다. 교체 대상인 가스호스는 여전히 노랬고 바로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모아둔 돈은 없었다. 요 며칠 손님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그 늘어난 만큼이 곧장 남는 것은 아니었다. 고기는 생각보다 빨리 달았고 대파는 가격이 올랐다. 숫자들은 늘 무심하게 현실을 가리켰다. 그날 건너편 가게의 사장이 천막을 지나며 가볍게 웃었다. 적대라기보다 무관심 쪽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야말로 더 견디기 어려운 종류의 벽이었다.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막막했다. 상대가 싸울 마음조차 없어 보이는 벽 앞에서 천막은 그저 바람을 맞았다. 밤이 더 깊어지자 젊은 회사원이 마지막 손님으로 남았다. 그는 빈 그릇에 물을 조금 부어 헹구듯 돌렸다. 쓸고 닦는 태도가 서툴지 않았다. 노부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고맙다는 말 대신 국자 하나를 더 깔끔히 행주로 닦아 제자리에 놓았다. 둘 사이엔 내일 또 올지도 모른다는 약속이 소리 없이 오갔다. 젊은 회사원이 천막을 나서며 문간에서 잠깐 멈췄다. 바람이 그의 넥타이를 뒤쪽으로 살짝 붙잡았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더 나가서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밤을 덜어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별 대신 이 천막에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하루를 버티게 해준 작은 불빛. 그가 떠난 뒤 노부인은 천천히 가스밸브를 잠갔다. 불꽃이 사그라지며 작게 칙 소리를 냈다. 국통은 여전히 따뜻했고 김은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숫돌을 꺼내 칼을 한 번만 더 밀었다. 쉬익 소리가 오늘은 더욱 반듯했다. 어쩌면 손목이 아닌 마음의 각도가 맞아 들어간 것일지도 몰랐다. 천막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천을 내렸다. 바람이 잠깐 천을 부풀렸다가 이내 가라앉혔다.
골목의 소음이 바깥으로 물러나며 안쪽에는 조용한 공기만 남았다.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상자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열지 않았다. 오늘은 그저 손바닥의 온도를 상자에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했다. 내일은 내일의 국물이 알아서 증명해 줄 것 같았다. 무엇을? 여전히 끓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일어나 천막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매듭이 어젯밤보다도 단정했다. 기이하게도 그 사소한 단정함이 마음을 조금 덜 흔들리게 했다. 매듭 끝을 한 번 더 당겼다. 손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자리로 돌아온 소리. 혹은 아주 오래된 자리가 약간 이동한 소리.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다. 먼 곳의 냄새가 함께 따라왔다. 바다인지 시장인지 혹은 오래된 부엌의 공기인지 알 수 없는 냄새.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노부인은 아주 작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말했다. 내일. 그 한마디가 천막 안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국통 위의 열이 마지막 김을 밀어 올리고 작은 물방울이 뚜껑 안쪽에서 맺혔다가 아래로 천천히 떨어졌다. 떨어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다리처럼 작지만 또렷한 소리. 입소문은 그 소리를 따라 번졌다. 누군가의 혀끝에서, 누군가의 메시지 창에서, 누군가의 퇴근길에서. 그리고 그 소리는 멀지 않은 어느 날 천막 바깥에 더 큰 바람과 만날 것이다. 누군가는 그 바람을 우연이라 부를 테지만 그녀의 손은 알고 있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의 리듬 끝에서 찾아오는 필연이라는 것을. 밤은 그렇게 깊어졌고 불빛 하나가 천막 속에서 아주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끄고 켤 수 있는 종류의 불빛이 아니라 내일도 끓일 수 있다는 마음의 불빛. 바람은 다시 한번 불었고 골목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들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칼날이 숫돌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가 내일도 이곳을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의 가장자리에서 노부인의 심장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박동했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리듬으로. 다시 천천히 살아나는 리듬으로. 며칠 사이 천막 앞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 예전에는 건너편 가게의 환한 불빛에 가려져 존재조차 미미했지만 이제는 골목 모퉁이에서 잠깐 멈추는 발걸음들이 생겨났다. 줄이 늘어선 것도 간판이 빛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 들어가 볼까라는 망설임이 담겼다. 그들 중 일부는 발걸음을 돌려갔지만 어떤 이들은 천막을 조심스레 들추고 들어왔다. 허름한 의자에 앉아 낯설게 피어오르는 국물의 향에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첫 숟가락이 입에 닿는 순간 표정은 달라졌다. 입소문은 그렇게 자라났다. 길게 늘어진 글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로. 거기 이상하게 맛있더라. 사진은 별로인데 먹어보면 달라. 그 짧은 문장이 다음 날의 또 다른 발걸음을 불러왔다. 퇴근길 회사원들이 늘었다. 넥타이를 풀고 지친 얼굴로 들어온 그들은 국물 한 숟갈에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멈췄다. 주말에는 시장 상인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다. 낮에는 가게를 열고 밤에는 이곳에서 국밥을 비웠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도 나타났다. 낡은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 그는 첫날에는 말없이 국밥을 비우고 나갔지만 이튿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먹는 동안 몇 줄을 적었다. 묵직하네. 불필요한 장식이 없네. 노부인은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다. 그는 국밥을 다 비운 뒤 계산을 하고 나가며 아주 짧게 말했다. 내일도 올 겁니다. 그는 기자였다. 미식 전문지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동네 이야기를 다루는 지면을 맡고 있었다. 사라져가는 골목의 맛이라는 기획을 준비하던 그는 우연히 이곳을 찾았다. 그에게 이 천막은 단순히 허름한 포장마차가 아니었다. 세월의 주름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그리고 무심한 듯 숨겨진 깊은 맛이었다. 며칠 뒤 작은 기사 하나가 신문 구석에 실렸다. 사진은 흐릿했고 제목도 화려하지 않았다. 땡땡동 골목, 아직도 불 꺼지지 않은 국물의 온기. 내용은 짧았다. 그러나 읽은 이들 중 몇몇은 마음이 움직였다. 한번 가봐야겠다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천막 앞에 앉는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다. 회사원, 시장 상인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 책을 든 대학생, 작은 카메라를 든 청년,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국밥을 비우고 갔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노부인을 향해 말했다. 할머니, 이 맛 그냥 묻히기 아깝습니다. 노부인은 웃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앞치마에 닫고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 한쪽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미세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다. 구청의 단속 통지는 또다시 도착했고 가스호스는 교체되지 못한 채였다. 장사는 조금 늘었지만 그만큼 재료도 더 필요했다. 수입은 나아지지 않았다. 밤늦게 천막 안에서 홀로 의자에 앉은 노부인은 종종 생각했다. 정말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낮에 들었던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묻히기 아깝습니다. 그 말은 희미한 불빛처럼 꺼져가는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천막을 찾았다. 시장에서 오래 일한 정육점 주인이었다. 그는 고기를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조금 챙겼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부위 아니지만 그래도 국물은 더 깊어질 겁니다. 노부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홀로 버티던 세상에 작은 손길이 스며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국물은 달라졌다. 더 묵직하고 더 온화했다. 손님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숟가락의 속도가 전보다 느려졌다. 천천히 오래 음미하며 먹는 방식으로. 입소문은 더 커졌다. 이번에는 깊다라는 단어가 붙었다. 깊은 맛이 있다. 한 번 먹으면 오래 생각난다. 이제 천막은 단순히 허름한 공간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모여 숨을 고르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동시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건너편 가게의 사장은 그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천막을 한참 바라보다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에이, 잠깐 반짝하는 거지. 오래 못 가.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작은 불빛이 이미 멀리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불빛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불꽃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것을. 노부인은 여전히 소박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지피고 국을 끓였다. 하지만 그 손끝은 달라져 있었다. 더 정밀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단단해졌다. 숟가락을 든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끝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다시 국물에 녹아들었다. 그날 밤 천막 바깥을 지나던 낯선 이가 문득 멈춰섰다. 양복 위에 코트를 걸친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잠시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막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낯설지 않은 호기심과 동시에 익숙한 평가의 습관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노부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천막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사내는 양복 위에 코트를 단정히 걸친 차림이었다. 어두운 골목과 대비되는 깔끔한 기류가 그를 따라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흘깃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국밥은 익숙한 순서대로 놓였다. 국통 깊숙이 국물이 떠져 나오고 고기가 결따라 얹어지고 파가 곱게 흩뿌려졌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첫 숟가락이 입에 닿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큰 감탄도 대단한 놀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눈동자가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세 숟가락을 연달아 뜨더니 수첩을 꺼내 짧은 메모를 남겼다. 오래 묵은 국물, 그러나 지친 손끝의 흔적. 하지만 아직 살아있네. 노부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국통을 저었다. 국자는 무겁게 흔들렸고 김은 더 짙게 피어올랐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천막 밖으로 나서기 전 계산대 앞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낡은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종이 카드. 혹시 한번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 있습니까? 노부인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사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저는 미식 잡지 식객의 편집장입니다. 요즘은 화려한 곳만 다루지만 진짜 맛을 찾고 싶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노부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국자를 움직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럴수록 사내의 눈빛은 더 진지해졌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곳 이야기를 실고 싶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담긴 맛을. 노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불 위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술을 떼었다.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허름한 천막일 뿐인데요. 허름해서 귀한 겁니다. 화려한 곳은 많지만 오래 버텨온 국물은 드뭅니다. 그날 밤 편집장은 돌아갔다. 명함은 천막 구석의 작은 상자 위에 놓였다. 노부인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접어두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믿지 않는 편이 마음이 덜 흔들릴 테니. 그러나 며칠 뒤 작은 잡지지면 한 구석에 천막 이야기가 실렸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글은 선명했다. 골목의 불빛, 천막 속 국밥이 전하는 위로.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찾아왔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발걸음이 골목 끝에서 멈췄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국물은 그 호기심을 오래 남게 했다.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젊은 직장인들은 힙하다고 표현했고 시장 상인들은 이게 진짜다라고 말했다. 오래된 동네 어르신들은 옛날 맛이 난다고 속삭였다. 모두 다른 단어를 썼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다. 이 국밥은 특별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달콤함과 함께 부담을 데려왔다. 어느 날 건너편 가게 사장이 노부인의 천막 앞에 서서 비아냥거렸다. 기사까지 났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단속 걸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다. 구청의 단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천막은 불법에 가까운 구조였다. 인기가 늘어날수록 눈에 더 잘 띄게 되었다. 며칠 후 구청 직원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표정이 딱딱했다. 다음 주 안에 정리 안 하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기사도 나가고 했으니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노부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님들은 여전히 국밥을 비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국물은 여전히 끓었으나 불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에 흔들렸다. 그날 밤 노부인은 천막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상자 위에 놓인 편집장의 명함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손에 쥐었다. 며칠 뒤 편집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진가와 동행이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노부인에게 말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사 한편으로는 부족해서요.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국물의 이야기를. 노부인은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 건가요? 네. 세상에 몰라준 게 아닙니다. 아직 못 본 것뿐입니다. 사진이 찍히고 기록이 남았다. 국물의 김 칼끝의 리듬, 노부인의 굽은 어깨. 그것들은 렌즈 속에서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로 새겨졌다. 며칠 뒤 대형 온라인 매체에 특집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간단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인생. 그날 이후 천막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어제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광경이었다. 젊은이와 노인, 직장인과 학생이 뒤섞여 허름한 천막 안의 자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노부인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세상의 시선은 달콤하지만 날카롭다. 언제든 천막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 노부인은 상자 위에 명함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이제는 골목 끝까지 번져나가고 있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만나 불길이 된 순간이었다. 특집 기사가 나간 뒤 골목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예전엔 천막 앞을 스쳐 지나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멈춰섰다. 줄은 길게 늘어서지 않았지만 언제나 의자가 다 찼다. 손님들은 오래 기다려도 불평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곳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그 기사에 나온 집이래. 사진은 별로인데 진짜 맛있대. 그 짧은 대화가 골목 바람에 흩날렸다. 천막은 여전히 허름했고 불빛은 약했다. 그러나 그 허름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잡아끌었다. 화려한 간판보다 오래된 손자국이 묻은 나무 테이블이 번쩍이는 조명보다 김이 스미는 천막 위가 더 진짜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천막 앞에 커다란 차량이 멈췄다. 도로 위에 익숙한 로고가 붙어 있었다. 방송국이었다. 카메라맨과 작가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가 맞아요. 기사 난 그 집. 노부인은 순간 얼어붙었다. 카메라 렌즈가 천막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마치 삶 전체가 낯선 무대 위로 끌려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방송 진행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할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찾는 전설의 국밥이라고 하던데요. 노부인은 국통을 휘젓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어깨가 굽은 채로 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허름한 국밥일 뿐이에요. 그러나 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카메라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는 국통을 잡았고 작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손님들마저 당황스레 웃으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노부인은 얼굴을 가리듯 고개를 숙였다. 원치 않는 관심이 밀려드는 순간 오히려 더 무력해졌다. 하지만 카메라가 잡아낸 건 그녀의 불편한 표정이 아니라
허름한 천막 안을 가득 채운 김과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며칠 뒤 방송이 전파를 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골목 허름한 국밥집, 미슐랭도 올린 맛. 화면에는 굽은 어깨의 노부인 대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과 감탄하는 손님들의 얼굴이 중심에 잡혔다.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다. 우리 동네인가요? 저 국밥 먹어보고 싶다. 어머니 생각난다. 그날 이후 줄은 길어졌다. 평일 저녁에도 의자가 비는 법이 없었고 주말이면 골목 끝까지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나 노부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손님이 늘어난 건 기뻐할 일이었다. 하지만 천막은 여전히 불법 단속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인기와 단속, 두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그 무렵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지방조리대회 사무국에서 보낸 초청장이었다. 지역 대표로 참가해 주십시오. 당신의 국밥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노부인은 편지를 한참 동안 쥐고 앉아 있었다. 참가한다는 것은 무대에 오른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평생 무대를 두려워했다. 늘 뒤에서 묵묵히 끓이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그녀를 무대 앞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대회 날 체육관 안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화려한 간판, 번쩍이는 조명, 젊은 셰프들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노부인은 작은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국통을 앞에 두고 서 있었다. 주최 측 진행자가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자신 있으십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끓일 뿐입니다. 심사는 냉정했다. 유명 셰프들이 한 숟가락씩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갸웃거렸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달라졌다. 깊다. 묵직하다. 잔재주가 없는데 그래서 강하다.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관객들에게 울려 퍼졌다. 결과 발표. 2위, 3위가 호명되었다. 모두 젊은 셰프들이었다. 마지막 순간 진행자가 크게 외쳤다. 올해 지역 조리대회 1위는 땡땡동 포장마차 국밥. 체육관 안이 술렁였다. 노부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빛은 믿기지 않는 듯 흔들렸다. 그날 밤 천막으로 돌아온 노부인은 국통 앞에 앉아 오래도록 불을 바라보았다. 상 위에는 대회에서 받은 작은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금빛은 아니었지만 세상 어떤 빛보다 묵직해 보였다. 노부인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은 알아봐 주는구나. 그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 사이에서 떨렸다.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리듬이 깃들어 있었다. 천막의 불빛은 어제보다 더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회 우승의 환호가 골목을 데웠지만 종이 한 장은 그 온기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구청의 붉은 도장이 찍힌 통지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먹을거리 위에서 늘 춤추던 김이 그 순간만큼은 얇아졌다. 천막 안 공기가 낮게 가라앉았다. 노부인은 통지서를 오래 바라보다 접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날 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국은 여전히 끓었지만 마음은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김은 천천히 올라왔다가 천막 위에 닿아 사라졌다. 누군가가 오기를 혹은 아무도 오지 않기를 동시에 바라는 밤이었다. 이튿날 저녁 천막 문이 조심스레 젖혀졌다. 긴 그림자가 들어섰다. 깔끔한 코트, 단정한 구두, 밤빛에 더 어두워 보이는 눈빛. 자식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나타난 얼굴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는 천막 안을 한번 훑어보고 그대로 서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철거 들어온다잖아요. 이건 위험해요. 노부인의 손은 국자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김이 살짝 흔들렸다. 대답은 없었다. 자식의 시선이 국통, 낡은 칼, 숫돌, 구겨진 행주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굳어졌다. 제가 모실게요. 정리합시다. 이제 끝내요. 말은 옳았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끝내자는 단어가 국통의 바닥을 쿡 찔렀다. 그 말 틈새로 오래전 미완의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잘 지내니? 노부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말 대신 국물 한 국자를 떠 작은 그릇에 담았다. 대답은 아직 이 국물에 있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회사원이 조심스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국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다. 선생님, 저는 매일 이 국밥 덕분에 하루를 버팁니다. 여기 오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뒤이어 다른 목소리들이 조용히 얹혔다. 시장 상인이 모자를 벗었다. 비 오는 날마다 여기서 손을 녹였습니다. 이 집 국물은 사람을 붙잡아요. 시험 망친 날도 여기 오면 괜찮아졌어요. 이상하죠? 그냥 국밥인데. 자식의 시선이 흔들렸다. 골목의 소음이 멀어지고 천막 안의 호흡만 크게 들렸다. 그는 마침내 앉았다. 어머니가 앞에 놓은 작은 그릇을 천천히 당겼다. 뜨거운 김이 눈가를 스쳤다. 그는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처음엔 온도가 닿았다. 혀끝이 놀라지 않을 만큼 뜨끈했고 식지 않을 만큼 느긋했다. 다음엔 향이 도착했다. 뼈와 대파와 고기, 아주 약간의 소금이 서로에게 기대며 내는 폭신한 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가 왔다. 혀 뒤쪽 목 안쪽에 머물며 천천히 퍼지는 설명할 수 없고 익숙하기만 한 깊이. 이 맛 여전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가 아주 어릴 적 부엌의 빛을 훑고 지나간 듯 흔들렸다. 병실에서 돌아오던 밤, 어머니가 말없이 건네던 그릇.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던 소리. 국물 위에 뜬 작은 기름방울이 반짝이며 흩어지던 장면. 오래전에 괜찮다는 말이 소금처럼 그 국물 안에 녹아 있었다. 끝내자고 말하러 왔는데 제가 몰랐네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맛이었네요. 말과 함께 어깨가 내려앉았다. 오랜 시간 결심처럼 세워두었던 오해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국밥을 다 비우지 못했다. 대신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입술에 맺혔다. 노부인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행주로 테이블 모서리를 살짝 닦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 국은 너한테도 늘 식지 않았단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강제 철거 예정일은 다가왔다. 소문은 더 커졌고 줄은 더 길어졌다. 줄의 끝에서 사람들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 포장마차를 지켜주세요.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이 국물처럼 차올랐다. 편집장이 가진 지면은 다시 열렸다. 그는 단정한 문장으로 골목의 요구를 적었다. 도시는 기억으로 산다. 기억을 끊는 행정은 도시의 혀를 무디게 한다. 방송국도 달라졌다. 자극적 제목 대신 살아있는 기록을 남겼다. 카메라는 굽은 어깨만이 아니라 칼끝의 리듬과 숫돌의 박자, 김의 호흡을 세심히 담았다. 화면 한쪽에는 시민들의 탄원 현황이 작게 자막으로 흘렀다. 그리고 골목은 움직였다. 정육점 주인은 좋은 뼈를 더 얹었고 채소 상인은
팔을 한 단 더 폭에 넣었다. 옆 가게 청년들은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얻어와 닫고 광을 냈다. 목수였던 단골은 천막의 낡은 기둥을 임시 지지대로 보강했다. 철거? 그럼 일단 더 단단히 묶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고 진담처럼 움직였다. 저희 팀 퇴근하고 빔 프로젝터 가져올게요. 가게 리모델링 계획 보여드리려고요. 그 밤 천막 안에는 설계도가 펼쳐졌다. 작은 비가림 지붕, 법에 맞춘 이동형 카트, 누수 막는 바닥 경사, 합법을 위한 간이 허가 매뉴얼, 노트에 적히는 글씨들이 국물 위 김처럼 이어졌다. 가능이라는 단어가 불가능 위로 살짝 덮였다. 철거 예정일 아침, 구청 차량이 골목 입구에 섰다. 형광 조끼가 보였고 서류철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엔 골목도 준비되어 있었다. 시민 서명 상자는 무겁게 차 있었고 매체들의 카메라가 조용히 대기했다. 편집장이 걸어 나왔다. 법 조항이 밑줄 그어진 종이를 들고 있었다. 관계자분들, 임시 노점 허가 조항 2503, 그리고 시범사업 1708, 이 케이스 전환 가능성 있습니다. 공공안전 기준 충족 위한 비용은 시민 모금과 민간 협찬으로 충당 예정입니다. 형광 조끼의 표정이 굳었던 자리에서 풀렸다. 그 사이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구청 팀장은 한숨을 쉬고 종이 위를 다시 훑쳤다. 안전기준, 소방, 위생. 이 세 가지 충족하면 임시 운영 정식 전환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대화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합의의 종이가 얇게 접혔다. 붉은 도장 대신 파란 펜으로 협의서라는 글자가 올라앉았다. 그날 저녁 골목에는 환호 대신 작은 박수가 울렸다. 자극적인 소리는 없었지만 오래가는 소리가 있었다. 살아있는 합의의 소리였다. 바로 다음 주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천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지붕이 얹혔고 빗물이 고이지 않는 투명 차양이 설치되었다. 바닥에는 배수 경사가 잡혔고 화덕 옆엔 소형 소화기가 걸렸다. 오래된 가스호스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환기팬이 조용히 돌았다. 낡은 의자는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다시 들어왔다. 낯선 건 버리고 살려볼 것만 남겼다. 목수 단골이 새 간판을 가져왔다. 번쩍이지 않았다. 오래 볼수록 좋은 무각나무였다. 글씨는 단정했다. 김이 머무는 곳. 작게 그 아래에 덧붙었다. 국물에 머문 시간. 노부인은 간판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개가 아주 천천히 끄덕여졌다. 고맙다. 재개장날 골목은 잔치가 되었다. 꽃도 현수막도 없었다. 대신 새로 닦은 의자, 반듯한 싱크대, 조용한 환기팬 소리, 정리된 조미료 병들이 자리 잡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줄이 길었지만 서두름이 없었다. 다들 이야기를 조금씩 들고 왔다. 첫 월급날 엄마랑 먹던 국이 생각나서요.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이 국에 많이 의지했어요. 그냥 여기 오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편집장은 구석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찍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순간들을 알고 있던 그는 때로 렌즈를 내리고 눈으로 기록했다. 젊은 회사원은 계산대 옆에서 자원봉사를 맡았다. 포장 용기, 카드 단말기, 대기표. 질서는 법보다 먼저 예의가 만들었다. 시장 상인은 빈 그릇을 자발적으로 수거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국물이 그렇게 시켰다. 자식은 주방 뒤쪽에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서지 않았을 자리였다. 그는 가스밸브를 점검하고 화재 감지기의 불빛을 확인했다. 한 번, 두 번.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눈가에는 낯선 안도가 자리 잡았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팔을 다듬을게요. 각도는 이렇게 맞추면 되죠? 노부인은 숫돌을 멈췄다. 칼끝에서 물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손목을 한번 잡아 각도를 맞췄다. 너무 세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두 사람의 박자가 겹쳤다. 대화보다 정확한 대화였다. 그렇지. 흩어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그날 가장 마지막 손님은 아주 오랜만에 혼자 온 노인이었다. 그는 국을 절반쯤 남기고 천천히 그릇을 돌렸다. 국물 위로 작은 별 모양의 기름이 떠올랐다가 깨졌다. 노부인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북두칠성 같은 5개의 기름 방울.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문장 하나가 마음속을 스쳤다. 우리만의 별자리. 웃음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눈가에 맺혔다. 잊지 않게 해줘서 고맙소. 노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밤이 왔다. 재개장의 첫날이 저물었다. 사람들은 돌아가고 의자들은 테이블 아래로 반듯하게 들어갔다. 싱크대는 물기를 털어 광이 났다. 간판 불빛은 크지 않았으나 멀리까지 따뜻하게 번졌다. 노부인은 의자에 잠시 앉았다. 피곤은 있었지만 통증은 덜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무게였다. 혼자 감당하던 무게가 이제는 나눠지는 무게가 되었다.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깨는 가벼워졌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하게 하세요.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육수부터 봐. 짧은 대화. 그러나 오래 기다려온 문장들이 그 사이에 많이 들어 있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늦었지만 이제.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사람은 리듬으로 알아듣는다. 노부인은 가스밸브를 잠갔다. 불꽃이 사그라지며 작은 치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쉼표처럼 들렸다. 오늘의 끝, 내일의 시작 사이에 놓는 숨고르기. 천막의 끈을 묶는 매듭은 어제보다 단단하고 둥글었다. 바람이 와도 날카롭게 찢기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김이 머무는 곳, 국물에 머문 시간. 문자를 오래 바라보면 문자 밖의 내용이 보인다. 사람, 손, 기다림, 서로.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왔다. 멀리 시장과 바다의 냄새가 동시에 스쳤다. 노부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열었다. 그 사이로 내일이 들어왔다. 내일 첫 국자는 내가 떠라. 네. 그날 밤 골목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 안에서 많은 소리가 자랐다. 숫돌 소리, 환기팬의 낮은 숨, 깨끗이 건조된 그릇들이 맞물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웃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국물이 끓는 소리가 아직도 아주 작게 울렸다. 사람들은 다음 날을 준비했고 도시는 한 구석의 불빛 하나를 기억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함께 켜둔 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맨 앞자리에서 노부인과 그의 자식은 나란히 서서 천물을 올렸다. 김이 올랐다. 흩어지지 않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채널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